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CJ 5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대서사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2시 19분 이륙해 45분간 남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KF-21은 앞으로 남은 시험 과정에서 A사 레이더, RF 제머, EOTCP, IRST 등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핵심 기술 검증 시험과 함께 공중급유 시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제기는 총 6기, 단좌형 4기와 복좌형 2기로 개발되는데요. 이번 시제 5기를 끝으로 단좌형 KF-21은 모두 제작이 완료되어 시험 비행까지 성공한 상태이며 마지막 시제 6호기는 다음 달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 처음으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 국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순조롭고 빠른 개발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씁쓸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명세계 공동개발국이면서 8천억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파견한 조종사들이 시제기에 처음으로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홈퍼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한국에서 시험비행 조종교육 이수를 끝낸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무하메드 수기안투 대령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로 보내기로 합의된 시제 5기가 아닌 시제 4호 복좌형 후방석에 탑승하여 이목을 끌었는데요. 전방 조종석의 조종관은 한국 조종사인 김태범 소령이 탑승하였죠. 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는 것은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양국 협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비행 훈련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되어 있으나 분담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비행 참여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즉 인니가 올해 2월 약 417억 원을 냈으니 후방석 정도는 태워줄 수 있다는 뜻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시코너 들어가서 간단하게 맛보는 거죠. 카이는 그동안 꾸준히 미납된 분담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시제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경고를 확고히 할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조종사들이 단독으로 비행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자국 조종사가 멋지게 조종관을 잡고 인니로 보내질 시제 5기의 시험 비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믿었던 인도네시아는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가 분담금 진행 상황에 따라 비행 참여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 데에 나름 발끈하고 있기도 한데요. 참고로 댓글을 달아준 인니의 네티즌들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왜 인도네시아에 거짓말을 하는 거지? 다음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신형 전투기 수호이 57, 우리는 미화 81억 달러에 다소 라팔 4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는 얼마인가요? 당신의 정부는 돈을 모으는 방법만 알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정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우선 기술 이전 조항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부터 오직 생산 관련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이전만이 있었을 뿐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4대 핵심 기술을 포함 200여 개의 첨단 기술들은 일절 이전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를 인니 정부도 알고 있으니 재협상하자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는 라팔 42대를 81억 달러, 총 프로그램 코스트 약 10조 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인니의 KF-21 분담금은 1조 7천억으로 시제기 한 대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한 것이니 순수 기종 도입 비용이라 할지라도 훨씬 저렴한 것인데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니 혹시 후달리니? 한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공동 개발에 틈이 생길수록 기뻐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인니의 지분을 우리가 인수하여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16일 폴란드 네티즌들은 KF-21 시제 5기 출고에 대한 소식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블록2에서 합류한다는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F-21 생산 슬롯을 얻어야 합니다. 가격이 좋고 납기가 빠르다면 바로 계약이죠. 이번 시제 5기는 미그29 도색과 비슷해서 굉장히 꼴린다. 저거 우리 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 국영방산 업체인 PZ의 회장과 현지 매체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처럼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도입 예정인 F-35의 납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1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의 F-35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당초 계획은 6대의 F-35가 2026년 3월에 도입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26년 말로 미뤄졌다. 또한 27년 초에 인도될 것으로 예정된 4대의 F-35도
27년 말로 지연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는 2020년 F-35 블록 4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시기를 2030년 내로 설정하였지만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미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의 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올해도 F-35의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인해 2023년 인도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전 세계적 군비 증강으로 인해 첨단 전투기의 수요가 대폭 늘어 많은 주문을 받은 F-35이지만 지속적인 지연으로 폴란드의 순번은 더욱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F-35는 프레드 앤 휘트니사의 F-135 엔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엔진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F-135는 매우 강력한 엔진이지만 F-35 개발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기체 면적이 증대되고 무거워지면서 목표하고 있던 항속거리와 가속 능력을 뒷받침하기 힘들어졌고, 게다가 F-135의 발전량 및 냉각 능력으로는 블록 4 및 테크 리프레시 3 업그레이드에서 추가되는 여러 기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적응형 엔진 전환 프로그램 AEPT를 통해 차세대 어댑티드 사이클 엔진 개발에 나선 GE와 프레드 앤 휘트니는 이미 각각 XA100, XA101로 명명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3년 3월 13일 프랭크 캔달 공군 장관은 비용 문제와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으로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프레드 앤 휘트니의 업그레이드 킷을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기존 F-135 엔진이 크게 결함이 있거나 중국산처럼 못 쓸 정도의 엔진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대한 F-35 기체에는 적합하지 않은 엔진이라는 데 있죠. 특히 늘 언급되는 것이 기동성 문제인데요. F-35는 단발기라 엔진도 큰데 무장창까지 안으로 넣다 보니 크지 않은 미들급 기체에 상당히 두꺼워져 밀떡들 사이에서는 랏동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KF-21과 비교해보면 그 육중한 몸매가 더욱더 부각되죠.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볼 때 추력 중량비는 높을수록 ing면 하중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추력 중량비란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수치이고, ing면 하중은 코너 속도와 더불어 전투기의 선의 성능을 간단히 나타내주는 수치로서 전투기의 무게를 날개 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F-35A의 ing면 하중은 심각할 수준으로 평가된 13개 서방권 기체 가운데 가장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추력 중량비 또한 좋지 못해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기동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미 국방부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인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F-35는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중력 가속도 3.8G 이상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45% 이상 연료 탱크가 비어 있어야 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작전 도중 급선회나 급하강, 급상승 등을 하는 과정에서 중력 가속도가 올라가는데 연료를 가득 채우면 F-35의 기동성이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전투기 필수 기능인 근접 공중적 역량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F-35의 개발을 추진했고 도입했냐?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이미 8개국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개발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 목적 자체도 제공권 장악보다는 지상 타격에 초점을 둔 다목적 전투기였기 때문에 기동성 저하 문제는 사실상 묵인되다시피 하였고 현 시점 개량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잘 안되고 있지만요. 반면 KF-21은 F-35 대비 전 세계 모든 기체를 놓고 비교해봐도 매우 우수한 추중비와 ing면 하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ing면 하중은 F-35 대비 훨씬 뛰어났으며 추중비 역시 라팔, 유로파이터, 심지어 F-22보다 좋았습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기체라는 것이고 이것이 폴란드가 KF-21을 원하는 이유이죠. 전반적으로 동구권 전투기들은 뛰어난 기동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스텔스로 대표된다면 러시아 전투기는 기동성을 위해 스텔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카나드를 달 정도로 고기동 전투의 진심인데요. 러시아 유명 테스트 파일럿인 마고메트 톨보예프는 수호이 57의 기동성이 F-35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공중전이나 금저전에서 수호이 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F-22 조종사 조시더슨 소령은 영상을 통해 F-22가 슈퍼 기동성으로 널리 알려진 수호이 35 대비 기동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두 기종에는 세대 차이가 있고 전투기 단가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전투기들의 높은 기동성이 증명된 꼴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시급한 폴란드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면서도 높은 기동성을 갖춘,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납기가 가능한 서방제 기체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KF-21입니다. 오죽하면 현지 네티즌들은 KF-21은 폴란드 항공산업을 재건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까요? 폴란드는 한국의 납기 능력을 통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 및 폴란드 현지에 구축된 유지보수 시설을 활용하여 KF-21 유럽 생산 허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창정비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기에 높은 가동률까지 보장되니 폴란드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구매와 별개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우리 측에서 먼저 끊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가 아직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방산 고객이라는 것인데요. 맞는 말이죠. 참 맞는 말. 아니 그럼 고객이 돈을 주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가? 그건 호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번 당하면 피해자지만 두 번 당하면 호구죠. 그런데 벌써 인도네시아는 KF-21, TO-10, DSM-2 1500 세 가지 무기의 미납을 수차례 미루어왔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해줄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늘의 한 줄평. 사실 인니가 돈 안 내도 괜찮다. 국기 뒤집으면 그만이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